안녕하세요. 개발자 테드입니다. 네. 네, 이제 오늘이 벌써 네, 8번째 방송입니다. 야, 얼레벌레 방송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이제 방송하면서 이렇게 설명드렸던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짬뽕 해갖고 이제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보고 싶은데, 그거를 그 네이버하고 카카오톡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그 제가 이제 여기다가 쓰면서 할게요. 자, 일단 네이버하고 카카오톡을 예로 들겠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보이시죠? 네. 일단 웹 서비스, 우리나라에서 웹 서비스 중에 제일 유명한 거, 네, 네이버죠. 네. 그리고 모바일 앱 중에 제일 유명한 거, 네, 카카오톡이죠. 그래서 네이버하고 카카오톡을 예로 들려고 한 거예요. 제가 사실 그 네이버에서 일한 적이 없고, 그 카카오톡에서 일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와 카카오톡에 대한 어떤 뭐 되게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뭐 비밀스러운 내용들이나 이런 건 전혀 모릅니다. 그저 일단 그 웹 서비스를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겠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네이버로 예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주소 같은 것도 그냥 웹 서비스라 그러면 주소를 얘기할 때 따따따 뭐 xxx.com 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따따따.naver.com 뭐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예. 그게 더 이제 뭔가 말하기도 편하고 듣기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예, 웹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좌측 상단에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네이버 같은 웹 서비스, 얘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서 뭐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 이거를 좀 이렇게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네이버 같은 웹 서비스, 그리고 이제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메모해놨던 거를 하나씩 이렇게 카피하면서 이제 카피해서 붙여서 이렇게 그러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예, 네이버 같은 웹 서비스를 우리가 쓸 수 있으려면 네이버 같은 회사에서 웹서 이제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먼저 웹서버라는 거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지금 보면 웹서버에서 이 서버라는 게 뭐고 클라이언트라는 게 뭐고, 플리마켓님 안녕하세요. 네. 들으시면서 뭔가 이렇게 좀 이제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팅으로 많이 물어봐 주세요. 최대한 열심히 답변해 보겠습니다. 일단 서버 클라이언트의 구조,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예, 요게 지금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지금까지 방송했던 거와 앞으로 할 거 몇 개를 이렇게 좀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요 링크를 이제 그 모든 그 방송 다시 보기에다가 좀 달아 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제가 방송하면서도 뭐 예를 들어 서버 클라이언트 언제 방송했었고 언제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번째 2회 때 방송했었고 7월 11일 방송했었던 걸 다시 보시면 이제 거기서 이제 1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봐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개념이 나오면 짧게 요약을 하고 이제 언제 방송을 했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네이버에서 이제 웹서버라는 걸 구축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이, 어, 어, 생각보다 불편하군요. 대책을 세워야겠어요. 자, 먼저 시스템 엔지니어가
컴퓨터에 서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실행을 해요. 그러면 걔가 웹서버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예, 이게 그냥 지금 만약에 이 방송 지금 처음 보시는 분은 아마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개념들을 보시면 예전에 이제 설명을 할 때 그 1회 때 방송이었는지 2회 때 방송이었는지 그러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설명할 때였는지 아니면 서버 소프트웨어,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설명할 때였는지는 제가 지금 명확히 좀 기억은 안 나는데 2회 방송이겠네요. 우리가 서버하고 클라이언트라는 게 뭐냐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이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었죠. 이제 서버는 뭔가 내용을 주는 놈이고 클라이언트는 그거를 이제 받아 먹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제 웹에서 이제 그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 있죠. 크롬이나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이런 거. 그래서 자기 컴퓨터에서 이제 그 브라우저를 실행을 해서 거기에 주소를 치면 그 주소에 해당하는 서버로 요청이 가서 그 서버가 HTML을 만들어줘서 그 브라우저가 그 HTML을 받아서 HTML 문서를 받아서 화면에 예쁘게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은 2회 방송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때 설명에서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하자면 서버하고 클라이언트라는 게 지금에는 보면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어떤 그냥 컴퓨터에다가 서버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실행을 시키면 걔는 서버가 되는 거고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실행을 하면 그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컴퓨터 있죠? 그 컴퓨터에다가 지금 보통은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깔려 있어요. 그게 이제 웹 브라우저 같은 거죠.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래서 보통은 클라이언트로만 쓰시죠. 근데 이 컴퓨터에다 이제 서버 소프트웨어를 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버 소프트웨어에는 이제 아파치나 엔진엑스. 이게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되게 제일 유명한 애 두 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버 소프트웨어 같은 게 있는데 얘를 그냥 그 여러분들의 PC에다 설치를 해갖고 실행을 시키면 얘가 서버가 돼요. 그래서 보통 개발자들이 이제 자기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서버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그 개발하고 테스트를 할 때 어디 멀리 있는 뭐 서버에다가 막 계속 반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컴퓨터에서 그냥 이렇게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서버 소프트웨어를 깔면 서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컴퓨터라는 것도 원래는 뭐 사실 그냥 보통 컴퓨터 하면은 뭐 하나였겠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스템 엔지니어가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는 컴퓨터는 서버용으로 나온 좀 이렇게 서버의 사양에 맞춰서 나온 컴퓨터예요. 결국은 뭐 CPU하고 메모리하고 하드디스크 같은 게 들어있는 그냥 컴퓨터인데 그게 이제 서버용으로 쓰이는 애가 좀 따로 있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PC나 모바일처럼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쓰게 하는 그런 컴퓨터가 이제 따로 있는 거죠. 이게 좀 별도로 해서 이렇게 제품들이 나오는 거죠. 아무튼 시스템 엔지니어가 이렇게 서버용으로 쓸 수 있는 그 컴퓨터에다가 서버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갖고 걔를 실행을 시켜놔. 그러면 이게 이제 웹서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릴게.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서버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무슨 뭐 개발자들이 막 개발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제 그 아파치 같은 경우에 만드는 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네이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에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가 아파치라는 애를 그 컴퓨터에다 깔아요. 이 아파치라는 애는 그 네이버 시스템 엔지니어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아파치 재단이라는 어떤 다른 데서 만든 거예요. 거기서 계속 만들고 있는 거고 이게 제품으로 이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팔고 있는 거죠. 무료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스템 엔지니어가 가져다가 그 본인들 서버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설치해서 실행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뭔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개발을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일단 웹서버라는 놈 자체는 생겼어. 그런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네. 네, 리쉬무님, 공유 방식, 아파치 공유 방식인가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질문을 좀 이제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아파치라는 애가 이제 하는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컴퓨터에다가 지금 아파치를 설치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아파치라는 애가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은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어떤 요청, 일단 아파치가 딱 실행이 되면, 지난번 방송 때, 그러니까 7회 때 방송이죠. 네, 지난번 방송, 8월 14일에 방송했던 내용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포트가 이제 있어요. 컴퓨터에 이제 각 그 IP로 뭔가 이 컴퓨터의 주소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 번호로 어떤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실행되고 있는 그 프로세스의 위치를 찾는데, 그 우리가 웹 서비스라고 하면 보통 80번 포트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HTTP 프로토콜을 쓰고 80번 포트를 써요. 이게 지금 이런 용어들이 막 계속 나오는데 이 용어들에 대한 설명은 아무튼 지난번 방송 때 좀 그래도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보시고 다시 이제 이 방송도 한번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방송도 다시 봐보시면 좀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좀 하려 그러면 좀 이제 힘들어져서. 네, 노원구 윙백님, 아파치는 와스인가요? 아니면 컨테이너인가요? 이분은 개발자인가 봐요. 네, 와스와 컨테이너의 차이 좀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지금 그 이거를 지금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저도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지금 아마 와스는 이렇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앱 서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뭐죠? 그, 그 HTML 만들어주는 애 그런 쪽 애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톰캣이라고 말하는 거, 톰캣 같은 애들. 그러니까 뭐죠? 아파치 같이럼 완전히 앞단에 있는 애가 아니고, 이제 뭔가 이렇게 중간에서 이제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아무튼 지금 제가 지금, 이게 맞게 설명했나 모르겠네. 예.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리려고 했었던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어갖고, 예, 요거는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헷갈리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거는 지금 노원구 윙백님께서 질문 주신 거는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간 거고 그보다 더 기본적인 거에서 그 기본적인 서버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이 웹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요거에 이제 예, 면접에 나올 만한 소재라길래 웹 프로젝트 해봤다 하면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면 우리가 그냥 말로는 와스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컨테이너가 어쩌고저쩌고 말로는 많이 했었는데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저도 좀 헷갈리네요. 자, 그래서 지금 서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실행시키면 웹서버라는 애가 되는데 그걸 하는 거는 보통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한다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보통 프로그래머라고 말하는 분들 그러니까 개발자들이죠. 웹 개발자들 이제 프로그래머들 중에서 웹 서비스 쪽을 개발하는 분들 이런 웹 개발자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서버에서 이제 실행을 시킬 그런 네이버 웹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요. 요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언어를 써서 뭘 만들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보통 요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파이썬 장고를 썼네, 뭐 PHP 뭐 라라벨을 썼네, 뭐 코드 이그나이터를 썼네, 아니면 뭐 노드.js를 썼다는 둥,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고, 뭐 프레임워크가 뭐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다 요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쪽.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여기 써놨지만
프레임워크, 웹 개발하는 그 프레임워크로 개발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브라우저가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으로서 서버한테 뭔가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요청하는 게 구체적으로 HTML 문서예요. HTML 문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 네. 이런 문서를 요청을 해요. 이런 문서를 요청을 하면 이제 브라우저가 그 문서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네.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만들어야 되는 게 그 HTML 문서인데 그거를 실제로 해주는 애가 얘인 거죠. 웹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네이버의 웹 개발자들이 무슨 일을 하나요가 여기에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시스템 엔지니어가 이제 이렇게 웹서버란 기본적으로 웹서버를 구축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웹 개발자가 그렇게 뭔가 만들었어요. 웹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웹서버라는 거 따로 있고 지금 웹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잖아요. 그 웹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 그래서 이제 이 배포 담당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 회사마다 막 명칭도 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배포 담당자라고 썼는데 이 배포 담당자가 이 웹 개발자들이 개발한 이 애플리케이션을 시스템 엔지니어가 구축해 놓은 웹 서버에다가 이렇게 배포를 해줘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서버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서버 컴퓨터가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이제 서버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설치돼서 실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는 지금 뭐냐면 여기 이제 어떤 브라우저가 요청을 했을 때 요게 얘가 받아요. 네. 요 지금 서버 소프트웨어가. 그럴 때 이제 뭔가 실제로 이 서버 소프트웨어인 아파치나 이런 애들은 전달만 해주거든요. 그럼 결국은 HTML을 만들어주는 애가 지금은 없죠. 그래서 웹 서비스 그 어플리케이션을 웹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배포 담당자가 여기다가 이렇게 배포를 딱 해주는 거예요. 웹 서비스에다가. 그러면 이게 지금 서버고요. 요게 지금 뭐 예를 들면 웹 서버인 거예요. 이게 서버 소프트웨어인 거고 이건 웹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이제 이 브라우저가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좀 빨라졌어. 브라우저가 이렇게 딱 요청을 딱 하면 먼저 서버가 받아요. 받아가지고 야 HTML 만들어줘 라고 얘는 보내. 그래서 얘가 쿵짝쿵짝쿵짝 해갖고 서버한테 HTML 만들어줘서 보내주면 그거를 브라우저한테 이렇게 보내줘요. 요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배포 담당자가 이렇게 웹서버에다가 이렇게 배포를 해주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지우고 그러고 나서 하는 게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가 이 DNS 서버라는 걸 구축해요. 지난번 방송 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DNS라는 게 말은 좀 어려운데 결국은 뭐냐면 그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이제 도메인 네임이 뭐냐면 우리가 따따따.naver.com 뭐 따따따.다음.net 뭐 이렇게 말하는 그 URL 주소 앞에 들어가는 이름 있죠. 예, 그걸 도메인 네임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컴퓨터가 실제로 자기 주소를 받을 때는 어떻게 받냐면 IP로 받아요. 11.22.33.44 뭐 이런 거. 그래서 실제 주소는 그 숫자로 된 그놈인데 우리가 브라우저에다가 입력을 하거나 어떤 링크에서 이렇게 뭔가 눌러서 이동시킬 때는 그게 도메인 네임으로 돼 있거든요. 도메인 네임 뒤에 그 경로가 붙어요. 뭐 따따따 뭐 네이버.com 슬래시 포스트 슬래시 1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
주소로 입력받은 걸로 실제 주소를 찾아야 되잖아요. IP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매핑 정보들을 갖고 있는 거가 이제 DNS 서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가 이 DNS 서버를 구축을 해서 여기에 이제 따따따.naver.com인 경우에 IP는 11.22.33.44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보를 세팅해 놓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누군가가 이제 브라우저로 따따따.naver.com을 쳤을 때 그 주소를 이 DNS 서버에서 찾아서 IP를 구한 다음에 브라우저가 그 IP 쪽으로 요청을 보내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이거 다 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할 일이, 그럼 두 번째 이제 일어나는 과정이 클라이언트인 웹 브라우저에서 주소창에 이제 따따따.naver.com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그 웹 브라우저가 DNS 서버에 IP 주소를 물어봐요. 그래갖고 그 이제 DNS 서버로부터 이제 IP 주소를 받으면 브라우저가 그 HTTP 또는 HTTPS 프로토콜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HTML 문서 달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또 이제 이 방송을 지금 바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HTTP, HTTPS, 뭐 프로토콜 이런 말들이 나오죠. 요거 이전 방송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프로토콜이라는 게 어쨌거나 이제 컴퓨터들끼리 컴퓨터에 이제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클라이언트가 됐고 서버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서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뭔가를 요청하고 서버가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고 뭐 이렇게 주고받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한 가지 일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우리가 보통 그냥 웹 서비스다라고 하면 HTML 문서를 요청을 해갖고 브라우저가 그거 문서를 받아서 화면에 뿌려주고 하는 것도 있죠. 근데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이미지 같은 거를 아예 그냥 서버에다 올리는 경우도 있죠. 동영상 같은 거를 서버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HTML 문서를 받겠다고 요청하는 경우하고 상황 자체가 다르잖아요. 목적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약속으로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각 어떤 그 규약을 정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편지를 보낼 때는 편지 봉투에다가 넣어야 되고 그 편지 봉투 좌측 상단에는 보내는 사람 이름, 우측 하단에는 받는 사람 이름, 뭐 이런 거 주소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소포를 보낼 때는 소포 이렇게 껍데기는 어떤 걸로 하되 뭐 어떤 거를 이렇게 어떤 내용을 써줘야 되고 뭐 예. 무슨 이렇게 소포를 보내기 위해서 또 뭐 인증 같은 거 받기 위해서 뭐 도장 같은 거 찍어야 되고 뭐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죠? 통신도 진짜 딱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포트 번호 말씀드렸을 때 그 HTTP의 포트 번호는 약속된 번호는 80번 포트인 거고 HTTPS는 예, 그 443번 포트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포트가 달라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포트라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하자면 그게 이제 컴퓨터 안에서 IP는 주소인 거고 그 주소로 찾아가면 컴퓨터는 찾아져요. 그럼 컴퓨터 안에서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죠.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이 프로세스라는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각각 프로세스들의 위치 있죠. 그 위치가 이제 포트 번호로 구분이 돼요. 네. 대방에 또 누가 참여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위치가 정해지는데, 그렇죠? 아무튼,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HTML 문서를 받기 위해서는 HTTP 또는 HTTPS 프로토콜로 요청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요청을 보내면 그 요청이 먼 길을 돌아서 그 네이버 서버에
그 요청이 도착을 하는 거죠. 아까 만든 아까 이렇게 이제 구축해 놓은 네이버의 그 웹서버에 요청이 도착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요청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서버에 도착하면 그 서버에서 그 처음으로는 서버 소프트웨어 아파치나 엔진엑스 같은 거 그런 애가 딱 받아가지고 그 웹 개발자들이 개발해 놓은 그 웹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그걸 보내는 거예요. 전달을 해요. 그래갖고 걔가 HTML 문서를 만들어서 그 이제 다시 서버 소프트웨어한테 전달을 해주면 그 서버 소프트웨어가 이제 웹브라우저, 그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응답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HTML 문서를 받아요. 그래서 요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 네. 이쪽 부분들은 다 설명을 했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네. 그 HTML 문서를 만들려고 하면 그 문서 안에는 어떤 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은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따따따 네이버닷컴을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뭐 뉴스 목록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애들.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는 어떻게 다를까? 맥북 프로 13 이런 거. 근데 이런 내용들이 매일같이 똑같은 내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다른 내용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데이터로서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요청을 받으면 뭔가 HTML이 그냥 뚝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HTML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지난 방송 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4회 때 방송이고요. 네, 7월 24일 날 방송했었던 내용이고 요 링크는 제가 아무튼 방송 다시 보기에 이제 다 달아놓을 건데 여기에 이제 그 내용 메모한 거랑 방송 다시 보기 링크들이 다 있으니까 제가 이제 지금 이 방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링크를 그 뭐 질차 해놨다가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좀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내용을 봐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그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만들어 놓는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서버의 하드디스크에다가 파일로 뭐 저장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웹 서비스라는 게 점점 커지면서 사람들이 쓰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웹 서버라는 그 컴퓨터를 한 대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웹 서버라는 걸 여러 대를 두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분산해서 처리하려고. 요청 자체를. 막 한 번에 막 1초에 100건, 200건, 1000건 막 이렇게 들어오면 그 컴퓨터 한 대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누가 별풍선을 주셨어요? 야,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버 컴퓨터가, 웹 서버 컴퓨터가 이제 여러 명이 되는데, 여러 개가 되죠. 여러 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문제가 뭐냐면, 그 웹 서버 컴퓨터에다가 그냥 내용을 그냥 저장을 했어요. 그냥 파일로. 그거를 예를 들면 갖다 쓸 때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입한 사용자 리스트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서버가 막 분산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1번 사용자는 A 컴퓨터에 들어가 있고 2번 사용자는 B 컴퓨터에 들어가 있고 3번 사용자는 C 컴퓨터에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분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선가 요청을 받아갖고 이제 사용자 리스트 1, 2, 3 쫙 해서 한 방에 보여줘야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게 웹서버 안에다가 그냥 저장하면 안 되는구나 해갖고 데이터를 이제 한 곳에다 따로 저장을 한 거고 그렇게 이제 한 곳에 따로 저장을 하자니 그냥 아예 데이터를 뭔가 넣고 쓰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쓰고 읽고 업데이트 치고 지우고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뭔가 최적화를 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아예 따로 나온 거예요.
컴퓨터에 이제 뭔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는 애가 이제 별도로 생긴 거죠. 그러면 웹 서버가 그 데이터베이스한테 또 정보를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데이터베이스 서버로부터 정보를 받아와서 HTML 문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설명을 잠깐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죠. 컴퓨터에다가 서버 깔면 서버고 컴퓨터에다가 클라이언트 깔면 클라이언트고 그러면 만약에 컴퓨터에다가 서버도 깔고 클라이언트도 깔면 서버이기도 하고 클라이언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서버 클라이언트 관계라는 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딱 이 예에서는 네이버의 이 웹서버 자꾸 제가 실수하네. 네이버의 이 웹서버가 웹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웹서버 네이버의 이 웹서버는 그 웹 브라우저와 지금의 관계에서는 서버의 입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와의 입장에서 보면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청을 하는 게 웹서버니까. 웹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한테 데이터를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그걸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이기도 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상대적인 면이 있어요. 아무튼 근데 보통 그냥 웹서버는 웹서버라고 그냥 말하죠. 그게 웹서버이자 클라이언트이자 뭐 이렇게 말 안 하죠. 헷갈리니까. 아무튼 근데 그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웹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거죠. 걔가 데이터베이스 서버한테 그 내용을 요청해갖고 데이터를 받아와서 HTML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한 이제 마무리죠. 마무리 단계. 그러면 이제 웹 브라우저가 HTML 문서를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HTML 문서는 우리가 보는 이런 화면이 아니에요. HTML 문서는 이런 애예요. 이런 애. 예. 이런 애를 받아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HTML 문서 안에는 이런저런 태그들이 있어요. 뭐 img 태그도 있고 a 태그도 있고 뭐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위치에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어디에다가 링크를 달아주고 뭐 이런 것들을 브라우저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화면에 잘 뿌려준다. 요게 이제 예를 들면 웹 서비스가 예를 들면이 아니죠. 웹 서비스가 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웃 로얄 뉴 로얄님, 네, 네,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 방송은 뭐냐면 지금 그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 개발자가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래밍과 이제 관련된 것들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서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이에요. 자, 이게 이제 네이버 같은 웹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잠깐 올리고요. 이제 일단 지울게요. 지우고 이제 두 번째 거. 자, 이제 웹 서비스 하나 설명했으니까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앱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배그형2님, 게임 프로그래밍 강의는 안 하시나요? 일단 제가 게임 프로그래밍 쪽은 많이는 안 했어요. 이게 제 전공 분야는 아닙니다. 저는 웹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웹 서비스 또는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죠. 뭐 네이버 다음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면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같은 거 요런 류를 이제 주로 개발을 했었고 게임 프로그래밍 쪽은 한 번 했죠. 탭소닉 쪽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나 하고 뭐 그래서 좀 많이는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쪽으로는 사실 뭐 이렇게 이제 지식이 많지는 않은데 추후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좀 이제 한번 준비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만약에 어떤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의 그 개념을 이미 잡고 계신다면, 이제 프로그래밍이 대충 어떤 거고, 뭐 이런 거를 좀 아시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대강 해봤다 라고 하시는 거라면, 이제 사실 뭔가 게임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예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것 자체를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건데, 나는 게임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다. 이런 케이스라면, 먼저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게임이라는 게, 게임도 결국은 그냥 이런 어떤 인터넷 서비스예요. 인터넷 서비스라, 이게 컴퓨터 서비스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옛날 태생부터 가보면, 먼저 그냥 컴퓨터에 설치해서 뭔가 네트워크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플레이하는 그런 이제 그걸로 시작을 했겠죠. 그러다가 뭔가 그 게임 점수나 이런 거를 어디 저장을 하고 뭔가 이게 상대하고 뭔가 대전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이제 네트워크가 필요해졌고, 이게 인터넷 서비스화가 점점 되는 거였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질 때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 진짜 게임 개발이라고 하면 뭔가 이 천재들의 분야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니지 같은 거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그런 어떤 3D 게임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든 거라 되게 이제 그러니까 되게 특별했죠. 그런 게임들이. 만들기도 되게 어려웠고. 그러니까 뭐 어떤 동작 하나하나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다 지금은 어떤 엔진들이 해주는 거를 그때는 다 그냥 다 구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웠던 게 지금은 되게 쉬워졌어요. 되게 많으니까. 제가 뭐 예를 들면 언제예요? 네, 3회 방송 때 플랫폼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7월 17일 날 방송했었어요. 그때 뭔가 이게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이 왜 나왔냐를 설명을 할 때 처음부터 그런 게 있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뭔가 사람들이 뭔가 개발을 하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개발했던 거, 저 사람이 개발했던 거 계속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통적인 부분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게 라이브러리다, 프레임워크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게임도 사실 마찬가지인 게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게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나오다 보니까 이제 게임이 대충 어떤 거다라는 게 좀 이렇게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게임들 어떻게 보면 툭 까놓고 얘기해서 다 좀 비슷하잖아요. 어떤 지도 안에 뭔가 이렇게 캐릭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해. 뭐 때리기도 하고요. 뭐 집어먹기도 하고요. 뭐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네, 그런 게 이제 하다 보니까 다들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게임을 뭔가 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플랫폼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거기에도 프로그래밍이 분명 들어가지만 어떤 로직들 뭐 이렇게 내가 뭐 약을 먹었을 때 10%가 뭐 그 헬스가 늘어나고 뭐 이런 류의 것들은 게임마다 막 다르잖아요. 그런 로직들 때문에 이제 프로그래밍이 들어가는데 전반적으로는 그 게임을 만드는 툴, 지금 제일 유명한 건 유니티 3D 뭐 이런 거죠. 그거를 어떻게 쓰냐 뭐 이런 걸 공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분야가 완전히 달라지긴 했죠. 하지만 그거를 할래도 지금 처음 접근하시는 거라면 이런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상식들을 알고 가시는 게 그게 되게 지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해요. 네, 현대님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별풍성들이 막 들어와요. 진짜 감사합니다. 노원구 윙백님, 일반적으로 개발자 월급쟁이로 취직하면 웹 분야, 모바일 분야 두 개를 다 할 수 있나요? 전문 분야만 주구장창하게 될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요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 같은 스타트업에서는 안정적이지 않죠. 안정적이지 않은 게 둘째치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앱도 해야 되죠. 뭐 웹 서비스도 만들어야 되죠. 막 그래요. 대신에
뭔가 되게 안정적으로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만드는 게 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개발자 한 사람이 앱도 할 수 있고 웹 서비스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돼요. 이런 좀 작은 규모, 이런 스타트업.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데에 취업을 하셨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거기서는 사실 사람이 뭐 많죠. 거기는 뭐.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웹 서비스 뭐 앱, 카카오톡 앱 하나만 봐도 그 안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채팅 리스트 쪽만 뭐 누가 관리해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 앱 안에서도 그냥 구분을 해놓고 그 일만 하는 거죠. 왜냐면 그게 사람만 많으면 그 한 가지 일을 하게 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 훨씬 효율적이니까. 뭔가 계속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좀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헷갈리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잖아요. 예, 뭔가 처음 다시 공부해서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뭔가, 네, 그냥 여러 개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스타트업 쪽으로 이제 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아, 네, 현대님. 결국 그래서 개발자신가 봐요. 네, 그럼 좀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자, 아까 전에 그러니까 이제 웹 서비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요. 네, 웹 서비스에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잠시만. 이거를 좀 이게. 그래서, 자, 이제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앱. 어떻게 돌아가냐. 네, 이제. 당연히 카카오라는 회사에서 그 안드로이드 앱하고 아이폰 앱을, 카카오톡 앱을 개발을 해야죠. 개발을 해서 안드로이드 앱은 구글 플레이에 올리고요. 아이폰 앱은 앱스토어에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설명을 좀 써놓고 할게요. 그러니까 네. 보이시죠? 네. 요 과정에서 이제 지금 간단하게는 카카오라는 회사에서 안드로이드 앱 만들고 아이폰 앱 만들어서 구글 플레이에 올리고 앱스토어에 올린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이 만든다라는 게 그 만든다라는 거 안에도 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어떻게 만들어지냐? 일단 안드로이드 앱이라는 거는 그 안드로이드 앱이 실행될 수 있는 플랫폼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안드로이드 OS예요. 우리가 사실 안드로이드 얘기할 때 되게 이게 지금 그냥 안드로이드라는 그 단어만 쓰다 보니까 막 되게 중의적으로 이제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어떤 때 말하는 안드로이드는 플랫폼을 의미하는 안드로이드고, 어떤 때 말할 때는 뭐 프레임워크를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앱을 말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결국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풀어서 쓴 거예요. 안드로이드 앱은,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의 그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자기 컴퓨터에서 만든 거죠. 그 만든 게 결국은 안드로이드 OS라는 데서 돌아간다. 이게 지금 여기서 또 플랫폼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요것도 지난 방송 프레임워크하고 라이브러리하고 안드로이드 설명드린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건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 환경에서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컴퓨터가 이제 윈도우다. 그럼 그 윈도우가 OS인 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키면 화면이 딱 나와갖고 뭔가 이게 내가 엑셀을 열던 웹브라우저를 열던 할 수 있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뭐 이렇게 뜨잖아요. 그 뜨는 거는 애플리케이션인 거고 그 애플리케이션이 결국은 돌아갈 수 있는 환경 그게 이제 윈도우인 거죠. 그래서 배경화면이 있고 아이콘 뿌려주고 그래서 아이콘이 더블 클릭돼서 눌렸을 때 실행시켜주고 뭐 이런 거. 요게 지금 이제 OS인 건데, 이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인 건데,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이 지금 플랫폼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안드로이드 앱이 실행되는 플랫폼은 안드로이드 OS인 거고,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이 이 안드로이드 앱을 자기 컴퓨터에서 개발을 할 때는 자바 언어 기반으로 만들어진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써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뭔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이 껍데기 같은 거. 그래서 뭔가 빈 곳만 잘 채워 넣으면, 그곳만 프로그래밍으로 잘 채워 넣으면 이제 앱이 딱 나오는 거죠.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데, 이 프레임워크 안에는 그 앱을 개발할 수 있는 SDK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SDK도 이제 지난 방송 때, 그러니까 그 프레임워크 설명하면서 소개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SDK가 각종 라이브러리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쓴 말, 오늘 만약에 이제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 중에 어떤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제 이해가 별로 없는 분들 중에서요, 이 방송을 지금 처음 보고 계시다면 아마 이 말 지금 이해가 되게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시려면 지난 방송 어디입니까?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이제 그 7월 17일에 했던 방송에서 플랫폼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8월 7일 날 했었던 방송, 6회차 때 방송인데, 이때 API하고 SDK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요 두 개 방송을 다시 보시면 요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런 개념들을 짬뽕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써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신다면 개발 상식이 풍부해지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앱은 이렇고요. 아이폰 앱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맞다. 아이폰 앱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좀 설명을 드릴게.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설명하면서 자바 언어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과거에는 자바 언어 기반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코틀린이라는 언어도 이제 그 채택이 됐어요. 안드로이드 진영에. 그래서 이제는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때 이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개발을 하기도 하고요.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써서 개발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슬슬 그 구글 진영에서는 코틀린을 아마 이제 밀어줄 텐데, 그 이 배경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그냥 소개를 드릴게요. 이것도 좀 이렇게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에서는 되게 빅 이슈였기 때문에, 보통 이게 이제 원래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소유하고 있던 게 이제 선 마이크로시스템, 하여튼 선이라는 회사였어요. 네, 선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이 당시에는 법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그냥 구글이 그냥 자바 갖다 쓸 때 별말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자바가 그때까지는 자유였죠. 법적으로 자유가 아니더라도 아무튼 쓰는데 뭐 태클은 안 걸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가 이제 자바를 쓴 거예요. 자바를 써서 뭔가 이렇게 앱을 개발할 수 있게 이제 환경을 만들었죠. 그런데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이거 그 DB 회사, 데이터베이스 회사 중에 제일 큰 놈인데, 이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선이라는 회사를 인수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소키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라클이 선을 딱 인수를 하고 나더니, 선이라는 회사는 사실 그 자바라는 거를 그냥 풀어놓을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이유였겠죠. 어차피 구글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자바를 써줘. 그러면 선 입장에서 자바로 그냥 바로 그 어떤 그 돈을 버는 게 아니더라도 자바라는 게 굉장히 유용해질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소키원이 아프리카에서 이런 걸 볼 수 있다니 정말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런 거 하고 있는 제가 지금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때 이렇게 써는 뭔가 정책이 달랐던 거예요. 전략이. 구글이라는 애가 자바를 써줘. 그래서 안드로이드라는 게 엄청 커져. 그러다 보니까 자바라는 언어 자체의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걸로 이제 뭔가 이익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딱 오라클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오라클은 딱 선 인수하자마자 구글을 갈구기 시작했어요.
오라클이 구글 갈구기 시작할 때가 사실 애플하고 뭐 한창 싸우고 있을 때라, 죄송합니다. 애플은 삼성하고 싸웠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건 지금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제가 착각했어요. 네, 오라클이 이제 구글을 갈구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네, 네. 프랙티즈님 학생이시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라클이 구글을 갈고 시작해. 니들 왜 그거를 그냥 니네 맘대로 쓰고 있냐. 지금까지 그거 써갖고 돈을 해먹은 게 얼마냐 도대체. 그래갖고 이제 소송을 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요즘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면 결국은 구글이 소송에서 졌대요. 그래갖고 뭐 얼마 뱉어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이런 거 소송은 되게 오래 가잖아요. 그러는 중에 이제 구글에서 야 이게 자바로만 갈 게 아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채택을 한 거예요. 얘가 사실 자바랑 좀 비슷하거든요. 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좀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하고 이제 코틀린이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드로이드에서 지금 자바와 코틀린을 양다리 중이다. 그러나 이제 언젠가는 그 아마 코틀린 쪽으로 밀어주겠죠. 자바가 오라클에서 이렇게 갈궜는데 감정상에서라도. 아무튼 현재는 이렇게 이제 양다리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방송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혹시 제가 이걸 전화를 꼭 받아야 되는 거라면 여기 채팅창에 좀 써주세요. 지금은 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네. 요것도 이제 아까 전에 1-1에서 안드로이드 설명했던 것처럼